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? 이런 생각 혹시 SNS 보거나 친구들 만난 뒤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,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. 혼자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. 네, 이게 어쩌면 뭐랄까 우리 시대의 좀 보편적인 감정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 감정의 뿌리를 좀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근데 그 비교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는 건 이게 가능할까요?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. 사실 비교라는 거 자체가 있잖아요. 인간의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. 본능이요? 네, 내가 지금 어디쯤 있나 이걸 알아야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. 옛날에는요. 아하,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 이 시대죠. 비교 대상이 뭐랄까 너무 넘쳐나요. 그렇죠. 온 세상 사람들이랑 비교하게 되니까요. 특히 막 SNS 같은 거 보면. 맞아요. 가장 잘 나온 모습들만 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 일상이랑 비교하면 알랭드 보통이 말한 것처럼 더 큰 손가락 옆에 있으면 내 손가락이 괜히 초라해 보이는 거죠. 네.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그럼 그 자연스러운 비교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열등감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? 그 연결고리를 좀 봐야 하는데요.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마음 편해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죠. 네. 시작은 역시 이 비교하는 마음의 뿌리부터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아까 생존 본능이라고 하셨는데 네. 원래는 내 위치 파악하고 생존 전략 같은 거였죠. 무리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 아는 게 중요했으니까요. 근데 현대 사회, 특히 이 SNS 환경이 이걸 완전히 극대화시킨 거죠. 전 세계 사람들의 그것도 막 편집된 하이라이트 장면들이랑 내 그냥 보통의 날들을 비교하게 되니까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뭐 끝없는 비교의 지옥에 빠진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. 네, 그럴 수 있죠. 계속 남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자존감은 낮아지기 쉽고요.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하고 좀 쫓기듯이 살게 되는 느낌도 들고요. 맞아요.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속물사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행복해지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. 근데요, 그 열등감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떨 때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뭔가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.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. 맞습니다. 열등감 자체는요,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연료가 될 수 있어요. 네. 저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구나, 노력해야겠다, 이런 건강한 자극이요. 근데 문제는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방어적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걸 막 다른 걸로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할 때예요. 그럴 때 이제 열등 콤플렉스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열등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밑바닥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종종 내가 부족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또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깊은 두려움이랑 연결될 때가 많아요. 와, 그 두려움이 근본 원인일 수 있겠네요. 그럼 이 비교의 함정 그리고 이 열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멈추기가 참 어렵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비교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. 방향을요? 네, 남하고 비교하는 건 사실 출발선도 다르고 조건도 너무 달라서 좀 불공평할 때가 많아요. 그렇죠. 대신에 과거의 나랑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? 어제의 나보다 오늘 아주 작은 거라도 뭔가 좀 나아졌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이거든요.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. 과거의 나와 비교한다. 그거 좋은 관점이네요. 훨씬 건강한 비교가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마음이 막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. 있죠. 당연히 있죠. 그럴 땐 어떻게 해요? 그럴 때는요, 질문을 좀 바꿔보는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질문을요? 예를 들면요? 예를 들어, 저 사람한테는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건 뭐지? 이렇게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저게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원하는 걸까?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. 또 만약 진짜 원한다면 저 사람한테서 뭘 배울 수 있을까? 이렇게요. 그냥 막연히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탐색이나 배움의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.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색깔이 확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?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좀 부족한 부분, 열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. 인정요. 그걸 드러내라는 말씀이신가요? 꼭 막
대대적으로 드러내라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.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. 그리고 혼자 끌어안고 너무 힘들어하기보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 사실 이런 점이 좀 어렵게 느껴져 하고 가볍게 한번 털어놔 보세요. 이게 마치 그늘진 곳에 핀 곰팡이가 햇볕을 보면 좀 사라지듯이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의 무게가 확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어떤 상담사분은 자기 외모 콤플렉스를 그냥 농담처럼 먼저 꺼내면서 오히려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인정하고 또 가볍게 드러내는 용기, 이것도 필요하겠네요.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가끔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네, 있죠.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지점을 그냥 확 받아들일 때 오히려 모든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. 내가 너팅이 되니까 남하고 비교할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.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뭐든 될 수 있다, everything 이란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.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게 바로 자기자비, 셀프 컴패션이랑 연결되는 지점이에요. 자기자비요? 네,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. 실수해도 괜찮아, 그럴 수 있어 해주고 힘들면 힘들구나 하고 알아주고 스스로를 좀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거죠. 나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는 거군요. 맞아요. 인생은 옆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잖아요. 중요한 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길을 그냥 내 속도에 맞춰서 나답게 걸어가는 거,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결국 비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이게 우리를 막 갉아먹는 열등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관리가 필요한 거죠. 네,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내 성장을 좀 확인하고 또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연습? 맞습니다.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당신은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요,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의 막막함이 역설적으로 나를 모든 비교와 평가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진짜 자유롭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면 어떨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